살다 보면 누르지 말았어야 할 버튼이 하나쯤은 생깁니다.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이 선택 하나쯤이야 괜찮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송금 버튼, 대출 신청 버튼, 그리고 전송 버튼.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너무 믿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잃을까봐 거절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버튼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천천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출근길 전광판이 유리벽에 겹쳐 보였다. 아침 햇빛이 강해서인지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이 조금 번져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자켓을 걸쳐주고 있었고, 여자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 입었다. 자막이 천천히 지나갔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굳이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많이 본 말이었고, 요즘 광고는 다 비슷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직 아무 알림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옆자리 대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야, 너 요즘 표정 좀 달라진 거 알아? 어떤데요? 뭔가 덜 피곤한데 더 생각 많아 보인다. 나는 웃었다. 그런가요? 연애하냐? 아니요. 그럼 뭐야? 얼굴이 딱 연애할 얼굴인데. 문이 열리기 직전 대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요즘 연애하면 각오해야 돼. 남자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 말이 엘리베이터 안에 잠깐 남았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흩어졌고 말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컴퓨터를 켰다가 다시 끄고 커피를 뽑으러 갔다. 커피 머신 앞에서 팀장이 먼저 서 있었다. 요즘 애들 연애도 계산부터 하더라. 아, 그렇죠. 책임질 생각 없으면 시작을 말아야지. 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커피가 넘치지 않게 조심해서. 그날 오전 업무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메일을 하나 열었다 닫고 같은 문장을 2번 읽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어떤 기준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교 친구인 민수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오늘 시간 돼? 부탁 하나만. 나는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저를 정리했다.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나서야 화면을 다시 봤다. 잠깐이면 돼. 그 문장이 꼭 뒤에서 등을 미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답장을 보냈다. 어디? 카페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민수는 이미 와 있었다. 컵을 2손으로 감싸쥔 채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야, 나 진짜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더 불안한데. 민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계약 문제로 완전 꼬였어. 얼마나? 상대가 일부러 틀어막은 느낌이야. 다들 손 놨어.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수는 내 쪽으로 서류를 밀었다. 너가 좀 봐주면 좋겠어. 딱 한 번만.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이런 부탁을 처음 받아본 건 아니었다. 서류를 넘기다 중간에서 손이 멈췄다. 여기요. 네. 여자가 숨을 삼켰다. 이 조항, 날짜가 이상해요. 민수가 몸을 앞으로 당겼다. 무슨 말이야? 수정된 흔적 있어요. 상대가 이걸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럼 끝인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 한마디에 여자는 2손을 모았다. 정말요? 지금 바로 대응하면요. 카페 안의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주문하는 목소리.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상대 연락처 있어요? 여자는 급하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들자 여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야, 역시 너다. 카페 문을 나서기 전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락처 괜찮을까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를 저장하는 동안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처음에는 민수의 일 때문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오빠, 그때 저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다들 포기하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기울였다. 내가 말이 끝나면 꼭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오빠는 원래 이런 거 잘 봐요? 직업이 그런 쪽이라.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가요. 그 말에 나는 웃기만 했다.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커피를 내려놓고 말했다. 저 사실 집 문제 하나 있어요. 집?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휴대폰 화면이 테이블 위로 밀려왔다. 금액과 날짜가 보였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오늘까지예요. 얼마나? 200만 원만요. 나는 화면을 보고 그녀를 봤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굳었다. 민수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말하면 좀 그래요. 카페 뒤쪽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크게 울렸다. 나는 컵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계좌 주세요. 정말요? 지금 아니면 깨진다면서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느렸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완료라는 글자가 떴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제가 꼭 갚을게요. 천천히요.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다.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그녀는 바로 걷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말에 조금씩 다른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오빠, 이건 그냥 생활비가 아니에요. 그럼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컵을 돌렸다. 제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그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썼다. 이번엔 얼마 필요해요? 이번엔 50만 원만요. 잠깐 멈췄다가 아니면 100만 원. 내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녀가 웃었다. 나 안 믿어요?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계좌 주세요. 송금이 끝나자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진짜 고마워요. 손이 따뜻했다. 나는 빼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었다 닫았다. 숫자는 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실감이 나지는 않았다. 대신 휴대폰이 자꾸 손에 잡혔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까봐 아니면 내가 먼저 보내고 싶어서인지 구분은 되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규칙처럼 왔다. 요일도 비슷했고 시간대도 비슷했다. 오빠, 오늘 잠깐 통화 가능해? 나는 대개 퇴근길이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거나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고르고 있을 때. 무슨 일인데? 아니, 큰 건 아니고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통화를 하면 확인은 늘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이번 주만 조금 버티면 될 것 같아. 다음 달엔 정리될 거야.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알겠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말끝을 흐리거나 더 묻지 않았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물었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 이번엔 30만 원. 잠깐의 공백 뒤에 아니 50만 원. 회사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며 칸막이에 기대 있었다. 세면대에서 물 틀어놓은 소리가 컸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지? 응. 나도 이런 말 계속하는 거 싫어. 나는 계좌를 물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점점 빨라졌다. 그날 밤 집에서 계산기를 켰다. 숫자를 더하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끝까지 더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전화가 늦게 왔다.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오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나 오늘 좀 많이 급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대가 말을 이었다. 갑자기 투자 쪽에서 돈이 묶였어. 얼마? 150. 그 숫자가 잠깐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지금은 없어. 알아. 근데 그녀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오빠 아니면 안 돼. 노트북을 켰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적금 계좌를 클릭했다. 중도 해지라는 버튼이 있었다. 커서를 올려놓고 한 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이런 말하는 나도 싫어. 나는 대답 대신 버튼을 눌렀다. 해지. 다음 화면. 대출. 신청 버튼 앞에서 잠깐 멈췄다. 노트북 화면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승인되면 바로 갚을게. 그 말이 등을 밀었다. 신청. 잠시 후 승인 알림이 떴다. 그녀는 웃었다. 역시 오빠야. 통화를 끊고 노트북을 닫았다. 방은 조용했고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내려앉았다. 그때부터 현관 앞에 택배가 놓이기 시작했다. 항상 하나씩이었다. 상자를 들고 들어오면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아, 그거 그냥 내가 쓸 거야. 상자에는 브랜드명이 적혀 있었다. 가격은 없었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건 투자랑 관련 있어? 응. 필요한 거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점점 쉬워졌다. 어느 날은 택배 송장이 젖어 있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송장을 떼다가 주소를 다시 봤다. 이름은 그녀였고 수령이는 동일했다. 요즘 택배 많네. 그럴 때도 있지. 그녀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으면서 현관에 놓인 상자를 잠깐 바라봤다. 하나였다. 언제나처럼. 비가 오던 날이었다. 그녀가 몸이 안 좋다며 먼저 집에 가 있다고 했다. 문 열어두고 있어. 미안해. 집 좀 지저분해. 현관에 들어서자 바닥에 젖은 종이가 보였다. 송장이었다. 나는 그걸 떼어내며 신발을 벗었다. 거실 테이블 아래에 종이가 하나 더 있었다. 반쯤 접힌 상태였다. 렌탈 계약서. 기간과 월 납입액이 적혀 있었다. 브랜드 이름도. 나는 그 종이를 그대로 들고 서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오빠 왔어? 응.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뭐 보고 있어? 아니. 나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다시 반으로 접었다. 서랍을 열고 넣었다. 딱 맞았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밝았다. 오빠, 우리말인데. 응? 같이 살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컸다. 젓가락을 내려놓자 금속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그릇 안에 남아있던 국물이 살짝 흔들렸다. 왜? 그녀가 물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너무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긴장됐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아니야. 그녀는 젓가락을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나도 그런 생각은 했어. 그럼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 그녀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 끝이 공중에 떠 있었다. 무슨 여유? 경제적으로. 오빠 월급이면 충분하잖아.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한테 쓰는 게 아까운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해. 그녀가 말을 끊었다. 다들 여자친구랑 살고 싶어서 난리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복잡해. 복잡한 건 늘 나였지. 그녀가 의자를 밀었다. 바닥에서 짧은 소리가 났다. 나랑 미래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여자 있어? 그 질문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없어. 그럼 왜? 지금은 감당이 안 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관심 없는 거네. 그날 우리는 끝까지 밥을 먹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하자. 카페였다. 우리가 처음 번호를 저장했던 곳. 그녀는 먼저 와 있었다. 아이스커피의 얼음이 거의 녹아 있었다. 무슨 얘긴데? 그동안 말 안 했던 얘기. 말해. 나는 테이블 위에 메모장을 올려놓았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날짜와 금액, 보증금부터 투자 얘기까지. 왜 지금?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메모장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나를 봤다. 오빠, 지금 우리 사이에서 그걸 따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현실적인 얘기. 그녀가 컵을 내려놓았다.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현실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실망이야. 왜? 내가 힘들 때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었어? 그 말에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카페 안의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주문 부르는 목소리, 문 여닫는 소리. 사랑한 게 아니라 투자한 거네. 그런 뜻은 돈 때문에 나랑 사귄 거잖아.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나 오빠 같은 남자 처음 봐.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연락은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매일 밤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카톡을 열고 프로필을 보고 닫았다. 사진은 바뀌어 있었다. 배경도 표정도 달랐다. 회사에서 카드 알림이 왔다. 한도 안내. 이자 예정 금액.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친구와 술을 마셨다. 그래서 지금은 연락 없어. 친구가 고개를 저었다. 너도 한참 당했네. 알아. 그래도 내가 끄는 게 어디야. 술잔이 부딪혔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갔다. 딸깍.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날 밤 메시지가 왔다. 그땐 너무 힘들었어. 오빠, 우리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나는 침대에 앉아 화면을 봤다. 말풍선이 하나였다. 사과는 없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지웠다. 나도 그랬어. 우리 다시. 그래도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눌렀던 버튼들이 떠올랐다. 송금, 해지, 신청. 이번엔 전송이었다. 나는 전송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은행 앱을 열었다.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대화 캡처를 저장했다. 송장 사진을 폴더에 넣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전광판이 다시 켜졌다. 광고 문구가 바뀌어 있었다. 사랑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 지나갔다. 끝은 아니었다. 완전한 회복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아무 버튼이나 누르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선택을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만 분명한 건 이 밤 이후로 그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사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도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